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오늘 3편인데요. IT 관련 학과입니다. 자, 먼저 IT 분야의 세부 전공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영주권 유학 도전이기 때문에 자, 입학 경로는 IT 공부했어요. 영주권 정말 도대체 언제쯤 받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PY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니 3년 학사를 나오고 2년 석사를 다 졸업했는데 무슨 내가 또 무슨 공부를 또 하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T 학과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호토바이가 늘 강조하죠. 영주권 유학의 선택 3대 원칙. 예.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예. 절대 이 학교 선택이 두 번째 지역 선택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되죠. 왜? 영주권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야 취업이 되니까. 그죠? 카페 알바하는 거는 졸업비자 가지고 얼마든지 합니다. 학업 중에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호주에서 정식 학위를 마친 다음에 내가 카페 알바하려고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전공 분야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전공 분야로 나아가는 그 전문직 분야는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그 취업문이 좁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자, 영주권을 해결하려면 이제 당연히 지역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지방 지역에서 학업하면 5점의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각 주정부 스폰서가 190인데 189는 범위가 좀 축소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호주가 이제 2022년, 23년도 회계년도 집권 여당이 발표하면서 그 189 쿼터를 좀 늘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89, 190이 좀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189보다는 190이 훨씬 더 찬스가 더 있으니까 190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190이 가능한 지역들 대부분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곳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비자가 3년이 주어지거든요. 이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손에 쥐고 있지 않잖아요. 1년 경력이나 PY를 해야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기술심사가 통과돼야만 점수 계산 자격이 생기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졸업 그 당시에는 내가 졸업비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인데, 이때 졸업비자 3년 있는 사람과 졸업비자 2년 있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졸업한 그 다음날 인터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졸업 전부터 잡 서치를 하겠지만요.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쭉 잡 서치 하면서 내가 어떤 인터뷰 기회가 왔겠죠. 그럼 인터뷰를 볼 때, 그 인터뷰 HR 담당자랑 인터뷰를 볼 때, 내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비자가 2년 남은 사람과 3년 남은 사람은 달라요. 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졸업비자를 1년 더 받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죠? 석사 과정을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3년 졸업비자를 주는데 그 이후에 1년을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선정은 졸업비자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고요, 뭐 내가 취업한다고 한 1년 뭐 남짓 이렇게 막 열심히 잡 서치하다가 인터뷰 몇 군데 떨어지고 하다 보면 1년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 졸업비자 1년 남은 사람과 졸업비자 2년 남은 사람. 자, 여러분들이 IT 전문가 뽑으면서 비자가 1년 남은 사람 뽑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HR 매니저라고 하면 아니죠. 네, 졸업비자 기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워홀 비자를 안 쓰고 아껴두셨습니까? Yes. 예, 나는 워홀로 호주에서 또 1년간 더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어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점수제 임의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IT 분야에 관련 경력도 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나이에 핸디캡이 있고 영어적인 핸디캡도 좀 있고, 그래서 점수제 임의는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취업 이민의 포커스를 두고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둘 다 고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둘 다 고려할 능력이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네, 이거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겠죠. 네. IT는 간호학과가 다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간호학과는 아주 지방 소도시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IT 회사는 아주 지방 작은 도시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호학과랑은 IT랑은 지역 선정할 때 좀 다른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지역 선택이 학교 선택보다 먼저다. 자, 그러면 이 간호학과가 어떤 다른 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호주 2022년 보고서, 호주 이민성 보고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글링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밑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2022년 호주 영주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영상을 제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면 각 주정부들이 어떤 컨셉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프로치를 영주권에 해야 될 텐지, 지역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보고서를 분석한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는데, 자, 먼저
탑 10. 자, 지난 2021년에 호주에서 어떤 분야로 영주권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네, 간호가 제일 위에 있죠. 네. 두 번째,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래밍 쪽입니다. IT죠. 세 번째, 회계학입니다. 여전히 회계 영주권 어렵다 해도요. 여전히 회계는 아주 핫한 영주권 관련 학과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조건, 나이 조건, 경력 조건, 잘못된 지역 선정 때문에 회계를 공부해서도 영주권이 어려운 것이지 회계 학과 자체가 영주권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CT 비즈니스 시스템 분야도 이것도 IT 분야죠. 예, 있고요. 그리고 뭐 토목공학 있고요. 뭐 산업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뭐 메디칼 관련 분야가 좀 있고요. 또 다른 공학 분야. 그래서 공학도 실질적으로 합치면 공학 안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공학도 굉장히 남발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리, 제빵, 뭐 이런 셰프, 쿡 쪽도 여전히 핫한 쪽인데, 자, 잘 보시면요. 결국은 제가 오른쪽에 체크를 해놨죠.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 시스템 관련 분야를 합치면, 즉 IT 분야를 합치면 간호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요. 그만큼 호주에서는 IT가 영주권 유학에서는 가장 남바링으로는 가장 많은 인력을 호주 정부가 받고 있습니다. 제반 어떤 산업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생산 뭐 이렇게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만드는 어떤 그런 생산 시설을 가지는 어떤 그런 회사들은 호주가 뭐 중국처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IT는 그런 어떤 제반 시설이 뭐 반도체는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IT는 이제 기술 인력들만 있으면 해볼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여러분들 영주권 유학에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탑 5만 꼽았습니다. 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간호가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래밍이 있고, 어카운팅이 있고, 그 다음에 ICT 시스템 분야가 있죠. 자,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간호 같은 경우는 노란색 프로포션이 크죠. 노란색이 뭐냐면 리저널, 그러니까 뭐 491 비자라든지 494 비자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지방 지역에서 영주권을 해결하는 거. 예, 간호는 지방 소도시에 가도 간호, 양로원도 있고 다 병원이 있죠. 아무리 작은 도시, 물론 뭐 시드니, 멜번처럼 대형 병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저쨌건 사람이 사는 도시는 다 병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당연히 간호사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영주권이 해결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 꽤 크잖아요. 하늘색은 190 비자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189예요. 아무래도 초록색이 쿼터가 작으니까 당연히 작죠.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90에 포커스를 두고 나가고, 왜? 취업 이민은 내가 뭐 도전하기 전부터 무슨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업을 해나가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나 190 할 때는 학업하기 전부터 지역을 정해야 되니까 190을 훨씬 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IT하고 간호가 이게 다른 거예요. 자, IT는 보라색, 이게 취업 이민이거든요. 보라색도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취업 이민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대도시로 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왜? 취업 이민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간호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내가 취업 이민에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건지, 정말 나는 취업 이민은 힘들다, 나는 오로지 점수 경쟁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IT 분야는 그렇습니다. 간호는 충분히 리저널 지역에서도 비자가 해결되는 분야지만 IT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를 고려하실 때는 이 지역 선정을, 이 도표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자,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돈 없이 공부해본 호토박 입장에서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영주권 되냐? 이건 아닙니다. 돈 있다고 영주권 되는 건 아닌데, 돈이 없을 때는 영주권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학비, IT 분야 학사든 석사든 1년 학비가 보통 한 28,000불, 44,000불. 뭐 GA 명문대학, 시드니대, 멜번대 이런 데는 뭐 190에 불리하니까 영주권에는 좀 불리하겠지만 어쨌든 학비는 뭐 46,000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평균치를 가지고 제가 계산해봐도요, 3년 학사 과정을 하는데 학비가 8천만 원에서 뭐 1억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어서 공부하겠다? 아, 힘들죠. 예. 뭐 요리 제빵은 얼마든지 2년 학비가 뭐 2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요리 제빵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 전부터도 관련 분야 알바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IT를 공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때 뭐 열심히 뭐 이런저런 알바를 해가지고 주에 800불 1000불 벌 때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일 학교 가고요. 이틀이 또는 3일은 또 도서관에 있어야 되고요. 페일 안 해야 되니까. 무급 인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급 인턴 해야죠. IT를 졸업하고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내 졸업장에 레주메를 쓸 때 자기가 그때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 레주메 쓸 게 없어요. 졸업장 말고는. 맥도날드 알바를 씁니까? 카페 알바를 씁니까? 그거 쓸 수 없죠. 내 IT 회사에 레주메 낼 건데. 그러나 IT를 처음 들어갔다? 그럼 요리제빵처럼 뭐 주방에서 바로 나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내가 IT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일수록 IT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겠죠. IT 학과 1학년, 2학년 다닌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급 인턴 기회는 종종 오거든요. 무급 인턴부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급 인턴을 나가면 어떻게 되죠? 네, 시간당 25불짜리 카페 알바를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던집니다 이거. 내가 던지는 순간 한국에서 엄마가 나한테 150만 원 생활비를 또 보내줘야 됩니다. 학비 말고. 효녀들은 그거 결정 못 하거든요. 왜? 한국의 아빠 엄마는 항상 나를 자랑스럽게 호주 가더니 생활비는 지가 다 벌어서 공부한다. 그거 자랑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전부터 정확하고 냉철하게 돼야 됩니다. PY 15,000불 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자금이. 물론 PY 같은 거는요, 졸업하고 나면 뭐 이 학비 이런 것들 보통 월별로 끊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금 계획만큼은 현실적인 계산이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IT학과 호토바기가 추천하면 어느 대학이냐? 이건 개인마다 다른 거죠. 제 영상을 앞부분을 다 이해하셨다면 특정 대학을 자 여기가 유리합니다 라고 추천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가야 하실 분인지 취업 이민으로만 도전하셔야 될 분인지 둘 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신 분이시네요. 다른 거죠. 그럼 지역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모든 이 호주야 클럽 TV,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모두를 대상으로 여기가 제일 유리합니다. 여기가 제일 불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단, 너무 작은 도시 190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뭐 다윈이라든지 타스메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취업에 핸디캡이 좀 있긴 한데 그러나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뭐 다윈 같은 데서 좀 경험을 해봤고 또 다윈도 노던 테리토리의 주도입니다. 얼마든지 거기도 또 IT 어떤 인프라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만큼 아니라는 것뿐이죠. 그런 장단점을 다 이제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T 학과를 뭐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 그 사람의 영어 점수, 나이 점수, 재정 능력, 경력이 또 그 전에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서 그리고 190을 도전하실 분인지 아니면 189를 도전하실 분인지 491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IT학과 연봉 수준을 한번 볼게요. 제가 1편에서 간호학과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 간호학이 평균 주급이 1909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통 호주의 일반적인 그냥 일반 직장인들 평균 주급이 1460불 정도 되거든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요거까지는 안 되겠죠. 이건 그 인더스트리의 전체 평균이니까, 그죠? 그런데 IT 분야 같은 경우는 이 분야 안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라든지 뭐 웹 개발 이런 쪽은 평균 주급이 1596불, 한 16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래밍 쪽은 좀 스트롱하죠. 2000불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도 2000불이 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분야가 연봉 수준으로 제일 높아요. 보통 이 비즈니스 시스템 분야가 약간 관리 쪽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매니징 쪽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봉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2274불 정도 주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분야를 제가 떼가지고 이렇게 좀 볼게요.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랑 프로그래밍 쪽은 남자들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여자분들이 한 17% 정도 되는 거죠. 나이는 조금 더 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창의적인 개발을 요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이대가 젊고요. 평균 주 일하는 시간이 41시간. 이거는 한국하고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아직까지 한국이 이 분야들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앞으로 뭐 차차 나아지겠죠. 그러나 호주는 여전히 뭐 다른 분야랑 마찬가지로 무슨 뭐 새벽을 뭐 밤을 새워서 일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보통 뭐 한 40시간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애널리스트 쪽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의 진출이 훨씬 더 많아요. 30% 정도 가까이 되고요. 자, 그래서 취업 전망은 very strong.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다 very strong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향후 뭐 5년 이상은 꾸준히 상승세로 계속 이어나갈 분야가 이 IT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매듭을 지어 볼게요. 호토바기 조언. 자, 여러분들이 IT 분야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신다. 그러면 일단 IT 안에서 어떤 세부 전공을 할 건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세부 전공을 정하시면 되는데, 다만 3분의 1 이상은 내가 선택한 그 전공 안에서도 전공 필수 말고 전공 선택 분야가 있으니까 충분히 플렉시블하게 여지가 좀 있다.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또 대학마다 조금 또 커리큘럼이 다르니까 그건 전문가분들의 좀 조언을 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선택, 지역 선택은 정말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 인턴을 고려한 자금 계산,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나 이럴 때 일해서 벌던 그 돈을 여러분들이 IT 공부하는데 계산해서 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IT 졸업한 다음에 졸업비자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직 PY도 안 마쳤고 1년 경력까지 마쳐야 기술심사가 되는데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한다? 카페 알바, 맥도날드 알바 이런 것들로는 뭐 레스토랑 서빙한 것 이런 것들로는 어필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무급 인턴을 고려한 자금 계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편 IT 분야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드렸는데,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IT로 도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루지 못한 어떤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 제가 이메일 밑에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메일을 제게 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의 이력,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수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계획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어떤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